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아침 읽기혁명 줌 주니어 리딩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후기가 들어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 자식을 가진 부모,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공부가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꿈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실린 사례는 실제로 조우석 군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이 책을 읽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하은, 영남중 3학년, 서울시 영등포구. 2년 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나는 막연한 불안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으로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짜증이 늘어갈수록 가족들과의 사이도 나빠졌고 모든 일이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이루어졌다. 마치 누가 나를 갖고 장난치는 것만 같았다. 이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좋은 학교를 추천했고 그곳에서 조우석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께는 신뢰가 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조우석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란 인상보다 오가며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친근한 인상 덕분에 마음 놓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수업 방식은 특이했다. 그동안 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프로젝트 토론 수업은 낯설게 느껴졌고 교과 내용이 아닌 행운을 불러오는 법, 용서하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 등 수업 주제 또한 생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면서 난 이 수업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꽁꽁 뭉쳐있던 상처 덩어리가 이 수업을 통해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특히 잔소리하는 부모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 심지어 답답한 내 자신에게조차 가차없이 상처를 받아왔던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게 됐다. 돌이켜보면 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 용서를 통해 나는 내 자신을 제대로 껴안아 줄 수 있게 됐으니까. 좋은 학교 오기 전 나는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기 때문에 늘 숨이 막혔다. 좋은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은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지만 처음에 나는 어둡고 짜증나 보이고 늘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학교 친구들은 나를 보고 긍정적이고 밝아서 부럽다고 한다. 사실 나도 이러한 변화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긍정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 한 그루의 어, 나무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성격의 변화뿐 아니라 성적의 변화도 생겼다. 이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좋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1년 동안 전교 10등 밖으로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다. 좋은 학교에서 교과 내용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오히려 좋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지금은 전교 10등에서 20등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힘들지는 않다. 어, 꿈을 잃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하다 보면 성적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나이라고 생각한다. 표현하는 법, 나를 아껴주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 10대는 잘 모른다.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는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다. 그래서 겁이 난다. 하지만 나는 조우석 선생님을 만나 꿈을 갖게 됐고 용기와 믿음이 생겼다. 내가 그러했듯이 이 조우석 선생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책을 읽고 모든 10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후기 두 개는 실제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나누긴 그래요. 오영일님은 서울주 동작구에 사시는 분인데 오지용 군 아버지예요. 어느 날 그 아들과 이제 이렇게 마음과는 달리 자기의 그 속 진심을 전해줄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늘 잔소리를 하게 됐고 아들과의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들에게 이 책을 사주고 이제 아들이 책을 읽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신 후기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혜영 선생님, 음,
중앙중학교 국어 교사였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잘 버무려서 수업에 접목해봐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혜영님의 그 후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에게 학습된 무력감이 있다는 거.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는 읽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이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 정도는 돼야 보통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부모님, 선생님의 말에 점점 학습된 무력감이 쌓여간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내가 그럼 그렇지 하며 무력감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이 학습된 무력감을 없앨 수 있을까? 20년 가까운 교사 생활 동안 고민하고 별별 시도책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지치고 절망했다. 그러던 이 책을 읽고 이거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 책은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 딱딱한 원리와 이론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읽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한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가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무력감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아 존중감의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인생을 다 산 노인들 마냥 한숨을 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희망을 노래해야 할 나이에 벌써부터 체념에 짓눌려 어깨가 축 터진 아이들을 보면 마치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 책은 말한다. 아직은 아니라고. 너희에겐 꿈꿀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꿈만 있으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다. 꿈만 있으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다. 내일부터 나도 수업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잘 버무려 가르쳐야겠다. 신압으로 밝아질 아이들 얼굴과 행복하게 공부할 시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부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펴낸 그 한원 출판사가 좀 특이한 출판사예요. 제가 책 뒤에 보면 한원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전파하며 전 인류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발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조직으로 자신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콘텐츠 그룹을 지향한다. 우리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명실공히 초인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부끄럼 없이 행동한다. 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의 책이라면 다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책을 여기서 출판하신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 책을 내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자, 안녕하세요. okay, let's get started with 원석. 자, 원석님부터 두 구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서 자, 먼저 항상 말씀하실 때는 오늘 새로운 독자가 아니면 애청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책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배봉기예요. 배봉기님 장편 소설이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애초에서 어제 영우라는 애랑 빈지라는 애가 있었는데, 영우가 영우의 친구가 죽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살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민재랑, 뭐였지, 영우는 목소리라는 신문을 써가지고, 인터넷 신문.
예. 학교 인터내셔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적, 적으려고 해서 그 처음에 총 3편을 적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 스목이라는 얘가 적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민재라는 얘가 적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영우가 적는다고 했었는데 그 뭐냐 그 첫 번째 적었을 때부터 뭔가 학교 내에서 그 지도 선생님께 적지 말라는 뭐 그런 압박 같은 게 들어와 어, 가지고 어, 그 영우가 왠지 자기 차례까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그 적는 날에 자기가 원래 적는 날에 어디를 가니까 자기랑 순서를 바꿔 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서 누가 순서를 적었 바꿔달라고 해요? 영우가 민지한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바꿔 줬어요. 거기 부분까지. 음, 본인이 느낀 점 있나요? 어 뭔가 영우는 어 그 뭐냐 첫 번째 적을 때 위에서 압박이 들었다고 응, 했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압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 압박이야 뭐 주변에서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신문이니까 뭐 이제 언론 탄압까지 이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 기자들의 의무죠.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계속 있어 왔죠. 그래갖고 신문사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나 누가 됐을 때 신문사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글을 많이 쓰는 신문사를 뭐 세무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방송사나 그 신문사를 괴롭히고 이렇게 문 닫게 하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고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 김민식 PD님인 것 같아요. 그 김민식 PD님이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 찌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 못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집에 가면 또 아빠한테 맞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학교를 어디 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학원을 어디 갔는지 기억하는 것 같아요. 대학도 졸업하고 나니까 무슨 세일즈맨 같은 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 하다가 너무 이제 막 힘들고 서럽고 하니까 그것을 이 사람 영어 공부로 풀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외대 통역학과 통번역학과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되신 게 이제 여기 PD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PD에서 이제 올바른 뭐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쫓겨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압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한 일이 이제 블로그에다 날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글 중에 하나가 이제 대박 난 책이 그거예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그 책. 그거. 편해졌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말을 하면은 이렇게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김미식님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죠. 통번역 대학가 아무나 가지 못하거든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통번역가 너무 어려워서 못했고, 근데 그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의 힘이죠. 글쓰기. 쓰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그분 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그 책. 제가 저거로도 나눠드린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카톡에 영어책 한번 외워봤니?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외우는 것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녀 선생님 저랑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영어 공부를 외워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우는 것 중요해요. 외우는 거 한 공부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 센텐스들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으면 그게 영어 스피킹이지 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외우는 거 저기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면 힘드니까 적어도 우리 이제 키 센텐스 정도로 외워야 되고 중학생들은 영어 교과서 정도는 자기 거 외워야 되고 그래서 김민식 님도 영어책 한 권 외우면 술술 이제 헤어가 나온다 그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 코멘트 드리고 예진님, 자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행운이 다가오는 중이란 책 이어서 읽었는데, 네, 여기서 은재가 달리는 모습,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우연히 본 그 형수의 아빠인 최 감독이 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최 감독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축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말에, 이제는 뭐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정확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최 감독에게 축구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그걸 본 형수가 막 은재가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형수는 은재가 어 아빠한테 만난 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음, 만약 그것 때문에 맨날 여름인데도 가디건을 입고 다니는데 음, 그걸 축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들키게 될 거고 자기 아빠 성격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그 형수랑 친한 친구인 우영이가 축구를 하는 게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서 어, 왜, 그, 막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어, 왜 사람들은 비겁해지라고 하고, 왜 눈을 감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비가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음, 은재는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를 그냥 맞고 있었어요. 뭐 오, 피할 생각도 안 하고 음, 우산을 사야겠다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면서도 비를 다 맞고 있었는데 그걸 본 형수가 자신의 바람막이를 건네주고는 갔는데 그 그런 생각을 한 형수의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한 친구네요, 그쵸? 자, 음, 마음이 따뜻한 친구네요, 그쵸? 음, 비를 맞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이의 기적, 아니, 종이의 기적 다음에 읽을 책인데, 하버드생 도덕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이게 초판이랑 달리,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2판에서 나온 책에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의 후기가 들어있어요. 후기 3개가 있는데, 김하은님, 영남중학교 3학년, 어,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에 다닌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직접 조성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음, 그 조성님이 좋은 학교라는 학교가 있나 봐요. 그 좋은 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그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 여기 나온 6개의 그 단계에 따라서 공부하고 나서
행복해졌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기 성적도 전교 1등에서 10등 사이로 이렇게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후기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좋은 학교 그만두고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10등에서 20등 사이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꿈을 갖게 됐고 용기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해줘서 되게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 책을 60권이나 사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다 어린이날 선물로 보내줬는데 이거를 읽고 실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좋은 책이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만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후기가 2개 더 있었는데 하나는 오영일님인데 이거는 학생이 아니라 어떤 오디온 군 아버지가 아들과 안 좋은 관계성,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들이 소리 꽥 지르고 문 팡 닫고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사줬다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써 있고 하나는 이혜영님인데 이분은 중학교 그 국어 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속에 이제 흥미 깊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 정도는 돼야 보통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이들이 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면서 무력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뭐 20살, 심지어는 몇 살이든 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 하나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그런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별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변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스스로 나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아이들한테는 뭐가 먹히는데 스스로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이렇게 갖다 대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행복한 공부법을 이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원 출판사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책 뒤에 보니까 한원의 이렇게 미션 선언문 그게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전파하며 전 인류가 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발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콘텐츠 그룹을 지향한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실공히 초인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부끄럼 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는 거 참 재밌었고요. 이런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라면 또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책을 한 권 주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읽는 것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제 우리 이 독서 모임도 읽기혁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책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저도 같이 이제 공감하는 그 내용이라서 내일부터 이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책 읽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즐거운 독서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진님은 이 평가 문항집이 이게 예진이 건지 제 건지 헷갈리거든요. 집에 있으신가요? 그거 1학년 1학년 거예요. 아, 1학년 거구나. 2학년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어제 그 숙제 과제를 못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가 문항집을 풀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1, 2, 3 가잖아요. 그러면 1, 2가 풀으시고 1, 채점한다. 2가요? 네. 1, 2가 풀으시고 너무 시간 촉박한가? 시간 된 데까지 1과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이제 오답 정리할 수 있게 표시해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문제 뭐 각 그 실전 문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온
7점 문제, 평가 문항집 정도 충분히 풀고 또 다른 학교 푸는 거 좋으니까 선생님이 목요일 날은 문제를 또 2개 정도 출력해 주려고 하니까 그 전에 평가 문항집 다 풀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보답풀이 할 수 있게 오늘 쪽지를 그걸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독서하시거나 공부하시고 또 내일 아침 만나요. 자, 7시까지 열어두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